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금융투자 성공 카페 운영자 해부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카페에서 선납이연 글을 많이 썼는데요. 써도 계속해서 질문이 쏟아져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100번 글을 쓰느니 이 동영상 강의가 낫겠다 싶어서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이니까 많이 서툴고 그럴 건데 널리 양해 바랍니다. 제 얼굴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기회 봐서 당장 올리면 공부가 방해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을 정기적금 선납위원으로 잡은 이유는 이게 이제 가장 동영상 강의에 적절하겠다 싶어서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잘 나가는 주식이 잘 나가는 시절에 예적금을 잊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토픽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금은 너무 형편없이 금리가 낮죠. 그래서 정기적금은 특판 적금이 가끔 나오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선납이하는 방법이 되게 안전하고 수익성도 높습니다. 선납이연 시리즈로 해서 많이 강의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소제목은 적금 약관과 선납위원의 원리라는 소제목으로 선납위원을 가능하게 하는, 선납위원이 될지 안 될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약관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선납위원의 원리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납위원은 정기적금이 앞에 붙죠. 정기적금 선납위원입니다. 자유적금이나 자유적금 같은 말이지만 그거는 절대 선납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적금이 의미하는 바가 정기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만기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적립 횟수가 지정되고 중간 적립일과 만기일이 다 지정되어 있는 걸로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는데, 선납위원을 하다 보면 이게 다 무의미하다, 다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정액식이란 말이 가끔 이렇게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일회당 불입 금액이 지정돼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월 적립금이면은 100만 원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얼마든지 베이스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18배 아니면 35배, 3,500만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정돼 있다는 얘기는 그거에 배수가 안 되게, 예를 들면 50만 원이나 150만 원으로는 절대 입금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맞지만 배수로 입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액 적립식이라는 상품 설명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관을 좀 살펴보면 이게 약정한 날짜에 계속 넣으라고 여기저기에 돼 있거든요. 특히 6조 같으면은 약정한 날짜보다 미리 입금해도 이자는 똑같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선납에도 이자 더 안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이 선납이연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납을 해도 이자는 똑같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선납이연을 할 수 있는 거고, 선납이연을 하면 거기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납이연을 가능하게 하는 적립식 예금의 약관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제 날짜에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 넣었을 때는 총 지연일수에서 총 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그게 이제 선납위원이 가능한 선납위원의 근거 약관이 되겠습니다. 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 번도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적립식 약관 보면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일부 발췌를 했음에도 이렇게 복잡한데요.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동이체로 넣고 만기날 가서 딱 찾는 그런 분은 전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꼼수를 쓴다든지 선납위원 같이, 아니면은
사정상 이렇게 만기를 앞당긴다든지 만기 후까지 예적금을 놔둔다든지 아니면 중도의 해지, 마음이 변해서 해지하는 경우에 이제 특별한 이율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율을 만든 이유는 약정 이율, 약정 금리로 주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주 그 고객에게 불리한 그런 이율이고 이 내용을 알아야지 나중에 이걸 피해서 이걸 어지간하면 피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나중에 제가 추가로 이거는 토픽을 잡아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납이연 아까 봤죠? 여기에도 지연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중립적인 약정 이율이 아니고 고객한테 불리한 그런 이유를 규정한 겁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선납위원을 어렵게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대금리 항목에 자동이체가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계약기간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년 만기면 8회 이상이거든요. 3분의 1이면 4회 이상이고 그쯤 돼도 사실 선납위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되게 어려워지고 가끔 형식적으로 한 달 정도라면 모르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기간 이상 그 자동이체를 하라고 돼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됩니다. 자동이체를 해서 이 추가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은 아예 포기하고 선납위원으로 하든지 그거는 선납위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서는 자동이체를 포기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금과 적금이자 계산식인데요. 잠깐 설명드리죠. 아시는 게 좋습니다. 정기예금은 가입 금액 곱하기 금리 곱하기 만기 이렇게 해서 되고 간단하죠. 120만 원 가입 금액이면 3% 금리로 1년 만기면 36,000원에 세후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정기적금은 12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월 10만 원으로 하면 원금이 110만 원이 되죠. 이게 이제 월 이자고 이거는 특별한 상수인데 이게 78이라는 숫자입니다. 그걸 곱해 보면 19,500원 그렇게 되는데 이걸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뜩이나 머리가 복잡하실 거니까 그 이유는 이제 네이버 계산기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죠. 월 적립금액 10만원 1년 3%로 하면 19,500원이 되죠. 예금 110만원 1년 3%로 하면 36,000원이 나옵니다. 예금 이자가 훨씬 더 같은 금리에 원금은 같을지라도 높죠. 이거는 이제 적어놓고서 나중에 혹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금과 적금을 아주 많이 하면서 선납위원을 할 때 복합적으로 금리 그 이자를 계산할 때 있으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정기적금 이자에 비해서 왜 많은지를 보여주는 모식도입니다. 정기적금은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하게 되죠. 1월 1일 날 가입을 해서 2월 1일, 3월 1일 매월 같은 날 자동이체를 하면은 1회차는 12달간 불입하고 2회는 11개월 예치가 되죠. 10개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12회차는 1개월 예치 한 달 전에 불입하고 만기에 찼기 때문에 1개월 예치가 돼서 그걸 다 더해본 만큼의 이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78개월이 되죠. 반면에 정기예금은 120만 원을 이해하기 쉽게 10만 원씩 쪼개서 넣는 거예요. 12개로 해서 불입을 하는데 이건 처음부터 불입을 하죠. 그래서 11개월간 예치가 되기 때문에 이 블록 수는 144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자가 얼추 한 배쯤 돼 보이죠. 이게 대각선이기 때문에 배쯤 돼 보이는데 실제 이자를 계산을 해보면 이 한 블록에
이자는 10만 원에 이게 월 금리거든요. 월부 이자죠. 소위 250원의 세전 이자가 나오는데 거기에다 블럭수를 곱하면 세전 이자가 나옵니다. 36,000만 9,500원. 그래서 같은 원금의 총 적립금의 금리가 같을 때 예금과 적금의 이자의 비는 이 블럭의 비라고 볼 수 있고 얼추 예금이 적금의 2배고 적금은 예금의 54% 역으로 해서 54%쯤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8개월은 좀 외워두시는 게 요 다음 아마 계속해서 강의에 78개월이라는 게 나올 거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12개월 만기 적금의 월 적수가 되겠습니다. 그 원금 대비 이자는 정기 적금이 더 적다고 그랬죠. 물론 요 안에는 이제 그 넣는 게 다르긴 하지만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적금 금리가 더 낮습니다. 이자가. 그런데 금리는 이제 정기 적금이 높은 게 일반적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아주 고금리일 때 비슷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 저희하고는 대부분 다 정기 적금 금리가 높았습니다. 지금같이 이 차이가 줄었지만 한 0.5%포인트 정도 높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특히 특판 적금이 많이 나오는 특판 적금은 뭐 1, 2% 이상 3%까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기 적금 금리가 높은 이유는 은행의 폴리시 정책하고 관계가 됩니다. 뭐 이해하시겠지만 사회초년생들이 적금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신입사원이나 그런 분들 평생 주거래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당근책으로 적금 금리를 높게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상반된 특성 때문에 사실 딜레마에 좀 빠지게 됩니다. 금리는 높지만 이자가 적은 적금을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 그게 바로 선납이연입니다. 그래서 정기적금을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정기예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되게 봉이 김선달 같은 말이긴 한데요.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잘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해하셔야 되고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기적금의 선납위원회 원칙 같은 겁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순이연일수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약관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순이연일수가 양수인 경우, 즉 순이연이 발생한 경우에 두 가지로 조치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이연일수가 발생한 만큼 카운트를 해가지고 만기를 이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지를 늦게 하게 조치를 하는 거죠. 며칠 늦으면은 그 앞에 이연으로 늦게 적립을 했더라도 그 계산회에서 나온 만기일 만큼 이연하면은 약정이자를 주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지연이자를 차감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이제 그 지연이자 차감은 지연 이율로서 차감을 합니다. 그냥 차감하면 괜찮은데 이제 이런 게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자기가 알더라도 지연해서 몇 달 늦은 경우에 은행에 가서 만기 날 해지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뱅킹으로 해지를 하려고 그럴 때 알게 모르게 차감하는 게 이제 지연이자죠. 그런데 지연이자를 그냥 생각에 약정이자 그러니까 적금 금리로 지연이자를 계산하면은 공평할 것 같은데 은행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페널티를 줍니다. 뭐 생각해 보면 그리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돈 들어와야 될 때 안 들어왔으니까 받겠다라는 거지만 은행이 그렇게 한두 사람 예금 가지고 돌아가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걸 꼭 2%를 더해서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지연이율이란 말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게 약관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전혀 어디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 지연율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을 때
창구의 직원들도 아니면 콜센터 직원도 다 모르겠다. 그냥 약정이율 아니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 그래서 정확히 알아보라고 그랬을 때 이제 그 당시는 1.5%였고 최근에는 2%까지 페널티 이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순이연 일수가 양수가 발생하면 가능하면 만기를 이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페널티 이자를 차감되는 일이 없게 되겠습니다. 순이연 일수가 음수가 나온 경우는 이제 선납이 많은 경우죠. 순선납이 발생한 경우인데 은행은 이때 이제 반대로 합니다. 지연이 발생하면 만기를 이연하든지 이자를 더 뗐는데 선납이 발생하면 이자 더 주지도 않고 만기를 앞으로 당겨주지도 않고 그냥 만기 날 약정이자만 주겠다 그럽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이연 일수가 음수가 많이 나오는 그 잘못된 그런 그 선납이연 방법으로 하다 보면 디자인을 잘못해서 하다 보면 순이연 일수가 무지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순이연 일수는 한번 발생하면 이거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지연은 나중에 만기를 늦추면 되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선납은 이런 문제가 은행에서 봐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없앨 수가 없고 없애지 못하면 결국 돈을 미리 넣기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기회비용이 있죠. 다른 데다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데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계산해 보면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선납위원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페에 그 질문 올린 글 중에 뭐 몇십만 원짜리 그 기회비용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순이연 일수가 무조건 0을 만드는 게 선납위원의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스케줄상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계산이 쉽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엑셀 시트를 이용을 해서 선납과 이연을 0이 되게 만드는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선납이연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체적인 방법은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